네, 오늘 문법 수업 이어집니다. 신사고 출판사. 자, 페이지가 몇 쪽이더라? 246쪽. 246쪽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 들어갑니다. 246쪽.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만약 이런 맞춤법 같은 통일된 규정이 없다면 언어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되겠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기본 원리,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 한글 맞춤법은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1장이 총칙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 제1장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의 핵심 원리를 밝히고 있다. 자, 제1장 총칙의 제1항을 봅니다. 한글 맞춤법은 대상이 표준어입니다. 표준어를 자, 소리대로 적되 소리를 살려 적는다. 표음주의가 반영되어 있어요. 표음적 표기, 소리가 나는 대로 적어라 라는 것이 큰 원칙이에요. 그러되 단서조항, 소리대로만 적다 보면은 독해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의미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뜻을 살려 적으라는 것이니까 뜻을 위주로 한 표기, 표의주의도 반영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또 혼란스럽기도 해. 자, 소리대로 적는 것도 있고 어법에 맞게 뜻을 살려 적는 것도 있다. 자, 밑에 그림을 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책 소리대로 적었어요. 구름 소리대로 적었고 달리다 소리대로 적었어요. 이게 소리대로 적은 표기의 예고. 오른쪽 발음은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앞 이렇게 나는데 표기는 앞 피읍 받침을 살렸죠. 앞에 앞날 둘 다 이거는 발음과 달리 뜻을 살려 적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죠. 자, 한글은 우리말에 자음과 모음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리 글자, 즉 표음자입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려 국어의 형태소를 그 발음대로 적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은 또 왜 있나? 실제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소리대로 적는다 이 원칙만 사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봅니다. 앞이라는 뜻은 같은데 자,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뒤에 모음이 붙을 때는 형식 형태에서 모음이 붙을 때는 앞에 앞이 하면서 피읍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뒤에 안눌림의 예사소리 자음이 붙을 때 앞길 앞집처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돼서 앞비읍으로 바뀌죠. 또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왔을 때 자, 앞날 앞문처럼 니은 미음에 의해서 비음화돼서 암이 됩니다. 해서 자, 뜻은 같은데 소리가 제각각으로 나오죠. 자, 밑에 봅니다. 위에서 보듯 앞은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피읍, 앞, 암 세 가지로 발음된다. 만약 앞에 앞길, 앞날처럼 실제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면 읽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적힌 형태에서 앞이라는 본래의 형태를 떠올려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겨요. 자, 글을 읽는 시간과 머릿속으로 의미 파악을 하는 시간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려면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나더라도 그 표기는 앞 원래의 의미를 가진 형태소 표기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형태론적 표기를 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형태론적 표기를 합니다. 형태소의 원형을 원래 형태를 살려 적는다는 거죠. 따라서 제1장 1항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원칙을 제시해서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특별히 살필 건 없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1장 총칙의 2항을 향해 갑니다. 띄어쓰기 규정. 자, 띄어쓰기 규정.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그림 볼까요?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 이게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인지 행복 시어머니 합창단인지 헷갈리죠? 자, 위에 예처럼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그 독해 실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피하려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었음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자, 띄어쓰기 원칙은 1장 2항에 제시되어 있다. 자,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정한 것은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여기다가 자립 형태소로 왔습니다. 자립 형태소. 다만 조사는 자, 조사 동그라미 단어에 속해요. 조사도 단어다. 근데 단어라면 띄어써야 되는데 단어이지만 얘는 홀로 쓰일 수 없죠. 앞에 체언에 붙여 쓰잖아. 앞에 오는 말 체언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앞말 즉 체언에 붙여 쓰도록 했다. 예외 규정입니다. 모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가 있어. 조사만 앞에 체언에 붙여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거.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처음에는 쉽고 편하다. 내 멋대로 쓰네. 편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읽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자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올바른 표기를 하는 언어 습관을 지녀야 한다. 자, 넘어가고 자, 국어의 힘 키우기 봅니다. 여기 다룰 게 많아요. 아까 한 대로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칙, 소리대로 적기와 어법에 맞도록 적기 구분해 봅니다. 이건 넘어지다죠. 소리와 달리 썼죠. 어법에 맞도록. 드러나다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발음은 길인데 이것도 어법에 맞도록. 자, 넓다랗다 주목해 봅니다. 자, 이게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은 자, 넓다에서 나왔겠죠. 해서 자, 이게 형용사 폭을 뜻하는 넓다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자, 의미를 살려 쓴다면 리을 비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넓다까지 끊어봐. 넓다까지 끊어놓고 여기까지는 소리대로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라타를 봅니다. 라타 실제 발음한 대로 쓰면 라타가 되잖아. 라타 거센 소리 돼서 라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요거는 어법에 맞게 쓴 겁니다. 자, 넓다랗다. 앞뒤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소리대로 적은 거고. 자, 이놈 어떻게 될까? 이거는 실제 발음은 국따라타, 국따라타인데 그렇게 안 썼으니까 어법에 맞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올바른 표기 골라서 체크하고 관련된 규정을 찾아서 연결해 보자. 자, 안 플러스 박인데 안과 박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게 히읗이 여기 살아나요. 히읗. 해서 쭉 선 따라갑니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더 생겨나는 것은 그대로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안 히읗 박인데 히읗과 비읍이 축약된 거죠. 그래서 안팍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를 봅니다. 자, 이거 접근하려면은 자, 원래 말을 생각해봐. 간편 하게지. 간편 하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언어 경제상 줄여서 쓰려고 할 때 간편하게.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하 앞에 니으로 끝나죠. 이제 색깔을 바꿀게요. 자, 색깔을 바꾸어서 보자. 자, 간편에서 주목해야 될 게 요 니은에 주목합니다. 니은 울림소리지. 이렇게 하 앞에 울림소리가 왔을 때는 뒤에 하계에서 아만 탈락이 됩니다. 아가 탈락. 그럼 뭐가 남아? 히읗과 기억이 남죠. 히읗과 기억이 결합하면 거센 소리 크가 되죠. 해서 이게 간편키가 된 거야. 자, 공식이 있어요. 공식. 간편 하계 원래 형태를 살려내라. 그리고 하 앞에 뭐로 끝나나? 자, 니은 울림자음으로 끝나요. 그럴 때는 아만 빠지고 히읗과 기억이 축약돼서 간편키가 됩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다른 예를 써줄게요. 자, 공식 익히기 위해서
자, 생각하기를 봅니다. 생각하게. 자, 천천히 써줄게. 생각하게. 이건 어떻게 될까? 자, 하 앞에 봐야 되겠죠? 하 앞에 보면은 뭐가 보인다? 기억이 있죠. 기억. 요 기억은 안 울림 소리잖아. 니은 울림 자음이고 기억은 안 울림 자음이야. 이 안 울림 자음이 왔을 때는 잘 보기. 하 요놈이 통째로 빠져. 그럼 뭐가 남는다? 개가 남는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생각개. 쓸 때는 생각개. 발음할 때는 생각게 되겠죠. 쓸 때는 생각개. 자, 이건 이제 맞춤법 파트니까. 자, 표기법 맞춤법상으로는 생각개. 이럴 때는 생각게 해야 되겠죠. 자, 공식 잘 익혔죠? 자, 다시 복습하면서 공식을 잘 익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자, 그래서 그 연결선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은 요놈이 어디 간다? 어간의 끄듬절 하에서 아가 줄고 남은 히읗이 다음 절의 첫 소리에 어울려 축약돼서 거센 소리 될 때 그대로 거센 소리를 적어서 간편 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냐 귀걸이냐 따라갑니다. 19항. 자, 어간에 자, 귀걸이에서 걸다의 걸 어간이죠. 어간에 자, 이가 붙었어요. 명사 파생전미사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그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밝혀서 적는다. 자, 귀에 걸다에서 걸이 어간이야. 여기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그대로 자, 어간의 원래 형태 걸다의 걸 이 글자를 유지해서 밝혀 적는다라는 규정. 그 다음에 더욱이 이게 맞아요. 왜 맞는가 봅니다. 자, 하다가 붙는 어간 뭐가 있을까? 가령 섭섭하다 있겠죠. 섭섭하다가 있으면 섭섭하다가 붙는 어간에 시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그러면 섭섭히 정도 되겠지. 자, 섭섭하다에서 어근이 섭섭이야. 여기에 히를 붙여봐. 그럼 섭섭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사가 되거나 또는 자, 이 규정 부사에 이가 붙어서 더욱 요 자체는 부사입니다. 더욱 자체가 부사잖아. 부사에 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 자, 더욱이 더욱 이놈이 어근도 되고 자, 부사 어근입니다. 이것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25항이 어디다? 뒤에 있는 거. 기존의 부사 더욱이라는 기존 부사에 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해줬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부사의 원래 형태를 유지해서 적어준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한글 맞춤법 40항 관련.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울림 자음, 울림 소리가 있어요. 울림 소리는 모음도 있고 자음에 느름응이 있는데 모음과 울림 자음 뒤에 자,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어드는 거. 자, 봅니다. 이거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한다? 무능하다 봐야 되겠지. 자, 무능하다. 다 써야 되네. 무능하다에서 하 앞에 뭐가 들어 있어? 하 앞에 이응 울림 소리가 들어 있지. 요 이응 울림 소리가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된다? 이때는 하에서 아만 빠지고 힛과 디귿이 취약되는 거니까 무능타가 되겠죠. 자, 이건 눈으로 보자. 자, 부지런하다 살려봅니다. 부지런하다에서 하 앞에 니은을 봐야 돼. 니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아만 빠지고 힛과 디귿이 합쳐서 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거는 아까 자, 생각하게 또는 생각하게처럼 안 눌림 그 자음들 자음 중에 느름응 빼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런 거예요. 이것을 제외한 안 눌림 자음 뒤에 이때는 어간의 끄듬절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한다? 생각하건대죠. 생각하건대에서 기역, 생각에 기역이 있으니까 하가 통째로 빠져서 생각건대가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원래는 깨끗하지잖아. 깨끗하진데 앞에 시옷, 요 시옷은 음절 끝소리 유창 디귿이 나겠지. 디귿이 안 울림 소리잖아. 그러니까 하가 빠져서 깨끗지가 되는 것이다.
오른쪽 갑니다. 띄어쓰기 규정. 자, 규정 그대로입니다. 자, 조사는 일반적인 단어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는데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라. 꽃이 저 조사 맞아. 밖에 조사입니다. 에서부터 조사. 으로만 조사, 이나마, 이다, 입니다. 다 조사는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띄어써라. 아는 것의 것 의존명사, 나도 할 수의 수 의존명사, 먹을 만큼의 만큼 의존명사. 또 단위성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개, 그 다음에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10살, 조기 한 손, 한 차루 의존명사는 다 띄어쓴다. 자, 문제 예시 봅니다. 그녀는 어절날 사이에 띄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꽃 다음에 처럼 조사니까 붙였습니다. 그러면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 글을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 근데 을이 조사니까 요건 붙였었죠. 만난 지 잘 봅니다. 만난 지, 이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요 지가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기. 한 달. 자, 이게 단위성 명사니까 요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단어 사이에 띄어쓰고, 한 다리에 이 주격수하니까 조사니까 앞에 말에 붙여줬습니다. 나는 띄우고, 강아지를 조사니까 이거 붙이고, 뒤에 단어 사이에 띄어쓰고, 두 마리, 두가 수관형사죠. 자, 이것도 단어야. 두도 단어고, 마리가 단위성 명사니까 앞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서술 앞에 띄워줍니다. 자, 의존명사 봅니다. 의존명사는 체언이고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앞에 도와주는 관용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의존명사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거다. 바, 줄, 수, 것 이런 것들이 다 의존명사입니다. 자, 근데 의존명사로 쓰는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 아니라 조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자, 붙였을 것인가 띄었을 거가 다릅니다. 자, 뿐을 봅니다. 자,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 앞에 채언 다음에 실력 명사 채언이죠. 명사 채언 다음에 뿐이 왔어요. 요 놈은 조사야. 채언 다음에 온 것은 조사니까 조사는 붙였어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의존명사 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들었을의 을 밑줄. 이게 관형사용어미야. 관형사용어미라는 얘기는 요 부분이 관형어라는 얘기입니다. 을 관형사용어에 붙어서 관형어가 됐어요. 관형어 다음에 나오는 것은 관형어 다음엔 단어니까 단어 사이에 띄어쓰고 그 다음에 체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원칙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들었을 관형어 다음에는 한 칸 띄우고 체언이 나와요. 자, 이거 체언이고 체언인데 의존명사잖아. 뿐부터 문장이 시작될 수 없으니까 자, 체언이고 의존명사다. 그러니까 띄었습니다. 자, 두 개 정리하면은 뿐이 조사로 쓸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는 띄어 쓴다는 거죠. 자, 똑같은 경우 만자 봅니다. 아내는 웃기만 할 뿐. 이 많이 보조사야. 보조사니까 앞에 자, 명사형어미 이게 명사 형태니까 앞에 붙여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3년 만이다. 이건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앞에 띄어 쓴다. 자, 만큼도 마찬가지. 집을 대궐만큼 대궐이 체언이니까 만큼 조사가 돼서 붙여 쓴 거고. 노력한 만큼 노력하는 니은자 주목합니다. 니은이 관형사용어미야. 관형사용어미니까 노력하니 관형어지. 관형어 되면 무조건 띄우고 뒤에 체언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한 명사가 아니고 의존명사다. 자, 그래서 만큼이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 뭐뭐 한 만큼 뭐뭐 할 만큼 할 때는 의존명사니까 앞에 띄었어야 된다. 대로 역시 마찬가지. 법대로 법 체언이니까 대로가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고. 들은 대로 들은의 은자 봅니다. 은이 관형사용어미야. 관형사용어미니까 들은이 관형어죠. 관형어 다음에 띄우고 나왔으니까 이놈은 체언인데 의존명사 되겠죠. 의존명사라서 띄었었다. 그 다음에 자, 맞춤법에 맞는 걸 찾아봅니다. 배추를 절이고가 맞고요. 그다음 자, 로서와 로서는 씁니다. 로서 신분, 자격, 지위, 신분, 자격, 지위일 때는 로서고, 자, 로서는 도구, 수단, 방법, 망치로서 못을 박다.
도구, 수단, 방법, 일대로서를 씁니다. 그 다음 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자, 원래 형태 닷 히었다죠. 닷 히었다, 닷 히었다 모음 축약으로 닷 히었다가 되는 거고 얼마나 놀랐던지 자 던지가 쓰이면은 과거 회상 던지는 과거 회상 든지 씁니다. 든지는 선택 과거 회상은 던지 선택은 든지 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있겠죠. 자 밑에는 의미는 따져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 규정을 갑니다. 한글 맞춤법 30항이에요. 자 사이시옷은 자, 이런 경우에 적는다. 첫째 큰 조건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즉 합성어니까 앞에 어근 뒤에 어근이 있는데 둘 다가 두 개의 어근이 다 고유어로 된 것 순우리말 둘 다 우리말로 된 것 이런 것으로 앞에 말이 자 요 동그라미 씁니다. 앞에 말이 합성된 결과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끝소리 종성이 비어있잖아. 그 비어있는 종성 자리에 시옷을 써준다. 이게 사이시의 규정입니다. 자, 그 중에 하위 규정. 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를 날 때. 자, 귀밥 나죠. 원래는 귀만 있었잖아. 귀 플러스 밥이야. 이 밥이 밥으로 나. 된 소리가 났어. 근데 귀 모음으로 끝나죠. 이럴 때 시옷, 사이 시옷을 붙여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플러스 가진데 발음상 까지 된 소리가 나. 앞에 나무 모음으로 끝나요. 그때 시옷, 사이 시옷을 적어주라는 얘기. 내가 시냇물 가장자리 둘 다 순우리말이에요. 발음이 내까 뒤에 된 소리 나죠. 근데 앞에 내로 끝났으니까 이때 시옷을 붙여줘라.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겨났을 때. 자, 산을 뜻하는 매 플러스 나물이야. 매 플러스 나물. 실제 발음은 뭐일까요? 맨 나물, 나물의 니은은 있고 니은이 하나 더 생겨났어. 자, 이러니까 매 나물 둘 다 고유어이면서 니은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더 생겨났어요. 그다음 매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을 붙여줘라 라는 얘기. 자, 양보라 3번 갑니다. 이제 니은 소리가 더 생겨나는 경우 둘에 플러스 1이야. 둘에도 고유어 1도 고유어. 발음이 두 렌 일 니은이 두 개 더 생겨났죠. 없던 니은이 두 개 더 생겨났어. 그럴 때 앞에 둘에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을 적어줘라. 이런 게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또 있어요. 자, 이제 앞에 큰 1번은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있는데 이제 고유어와 한자가 섞인 거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에서 또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사이시옷을 적어줘라라는 얘기 봅니다. 원래는 세강이야. 세강 가느다란 그 색강 큰 줄기 말고 옆으로 흐르는 보조 줄기입니다. 자, 강은 한자어고 세가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색강하면서 뒤에가 된 소리 나죠. 그럴 때 앞에 세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을 붙여줘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세는 한자어 집이 고유어 발음이 전세집 하면서 된 소리가 나죠. 된 소리 날 때 앞에 전세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을 적어줘라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자, 뒷말 첫 소리 느무 앞에서 니은이 하나 더 날 경우. 자, 개날에서 개는 한자어 날은 고유어야. 발음상 갯날하면서 니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때 시옷을 적어줘라.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더 생겨나는 경우. 자, 가외일에서 가외가 한자어고 일이 고유어입니다. 발음상 가웬일 니은 소리가 더 났고 가외 몸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을 써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일 하나 더 볼까요? 예사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 발음은 예산일 니은이 더 생겨나 예사 몸으로 끝났으니까 시옷을 써줘라. 이게 사이시옷 규정의 대표적인 항목들이고 추가적인 것. 자, 두 글자로 된 이 음절 한자가 있어요. 원래 앞뒤가 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인 것은 발음이 된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사이시옷을 적으면 안 돼요. 한자어에서는. 그런데 예외로 6개만 허용되어 있어요. 자, 외워야 됩니다.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외우기,
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밑에 참고 자료를 봅니다. 사이시옷. 한글 맞춤법에서 두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명사를 이루는 경우 그 사이에 밑줄 덧 생기는 소리 밑줄 있습니다. 된소리, 더 생겨나는 소리가 된소리 또는 니은 또는 니은 된소리가 덧 생기기도 하고 니은 하나 또는 니은 두 개가 더 생기는 소리를 그 표기할 때 쓰는 시옷이 사이시옷이다. 한글 맞춤법 30항. 자,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 30항에 제시된 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 이 말고 모든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다. 해서 대가 된 소리 나는데 앞에 모음으로 끝날지라도 한자어니까 사이시옷 안 돼. 한자어니까 사이시옷이 안 되는 겁니다. 6개만 허용되어 있어요. 자, 밑에 표기가 잘못된 것. 자, 후 한자어야. 나름 고유하고 발음상 훗날하면서 니은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럴 때 후 모음으로 끝나니까 이렇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아래 고유어, 마을 고유어. 발음은 아랫 마을 니은이 하나 더 생겨납니다. 그럴 때 레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세 방 3음절이 다 한자어야. 3개가 다 한자어일 때는 자, 아까 일단은 한자어는 사이시옷 안 된다 그랬어요. 6개만 사이시옷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세방만 쓴다면 돼. 세방이 사이시옷이 허용되어 있는 단어였죠. 그런데 하나 더 붙여서 전세방 3글자가 되면 이건 사이시옷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세방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나뭇잎 발음상 니은니은이 더 생겨나. 나무 고유어고 잎도 고유어야. 그리고 니은이 더 생겨나는데 앞에 나무에 모음으로 끝나니까 시옷 붙이는 게 맞죠. 이거는 맞는 거. 그 다음에 자, 북어국. 자, 이 어가 자, 한자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한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은 순 고유어야. 국자가 순 고유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발음이 북어국 된소리 나죠. 된소리가 더 생겨났어. 그러면 앞에 모음으로 끝났을 때 시옷을 써줘야 되겠죠. 해서 자, 여기서 잘된 건 훗날 나뭇잎이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을 써줘야 되는데 놓친 게 아랫마을 북어국이고 사이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써준 게 전세방이 되겠죠. 잘못된 거 3개입니다. 아랫마을, 전세방, 북어국. 자, 그 다음에 자, 좀 헷갈리는 단어를 찾아보자. 자, 며칠, 몇 일 있어요. 이때 항상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국어 사전에 보면 이건 없어요. 이건 존재하지 않고 며칠만 있습니다.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합격률 뭐가 맞을까? 간단하게 합격률이 맞아요. 왜 그런가? 밑에 봅니다. 자, 출석률 맞고 법률 맞아요. 이렇게 단어 첫머리, 그러니까 1음절에 오지 않고 뭐 3번째 음절, 2번째 음절 이렇게 단어 첫머리 이외에 올 때는 률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 비율에 이 모음 있죠. 자, 비율 이 모음이죠. 백분율에 니은 있죠. 해서 정리한 건 모음이나 비율처럼 모음이나 백분율처럼 니은 받침 뒤에서는 율로 소리가 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율로 적지만 이렇게 맞춤법에서도 발음에 따라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맞춤법에서도 율로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맞습니다. 자, 연습합니다. 성공 다음에 률로 쓸까 율로 쓸까? 자, 기준은 앞에 모음이나 니은이 왔나를 봅니다. 요거는 모음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죠. 그러니까 률을 써야 되죠. 성공 률. 알았죠? 자, 뒤에 확인 문제고 자, 일단 다룰 내용들은 여기서 다뤘습니다. 뒤에 나오는 총정리 자료들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했어요.